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개념 진도 나가는 게 너무 급해요. 우리가 시간이 좀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받는 게 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최대한 온라인으로 좀 질문을 좀 받을 예정이고, 제가 옆에 있을 때는 저한테 대면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질문 자료방에 지금 초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개인톡으로 질문 넣으시면 질문 자료방에다가 전체 공개로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손해설 올릴 건데 손해설이 조금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면, 제 이름은 아시죠?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면 제가 영상 해설까지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질문 진짜 많이 하셔도 되니까 최대한 수업 시간을 우리 효율적으로 한번 써보자고. 알겠지? 페이지는 29페이지를 피면 28페이지를 피시면 돼요. 가봅시다.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진위 합답형 문제죠? 1번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요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만약에 이제 어떤 수열 AN과 BN이 있다고 쳤을 때 두 수열의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AN이 양의 무한으로 발산을 하게 되면 리미트 BN도 양의 무한으로 발산한다. 요게 이제 가정이겠죠? 그래가지고 요걸 성립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얘가 n을 무한하게 극한으로 보냈을 때 양의 무한으로 발산을 하니까 이 BN도 당연히 얘보다는 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발산할 거다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리미트 BN이 수렴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AN은 수렴하는가? 이건 참일까요? 요거는 거짓이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진동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N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BN이 수렴한다는 거는 어떤 극한값으로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를 보내면 AN, 그 다음에 리미트를 보내면 BN. 요게 만약에 알파가 아니라 뭐 숫자 3이라고 해볼까요? 3으로 수렴한다 라고 가정하면, 지금 이 BN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그냥 3이라는 수열이라 두고 AN이라는 수열을 1, 0, 1, 0 진동하는 수열로 잡아버리면 이 친구는 항상 BN보단 작겠죠? 근데 극한을 보냈을 때 진동하는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뒤통수를 치는 거는 진동하는 수열이라는 걸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얘는 거짓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제가 봤을 때 다 일일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2번은 그래도 한 번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요 친구 둘이가 수렴을 해요. 그러면 요것도 수렴할까? 당연히 참이겠죠? 왜냐면 2번에 참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왜 참일까요? 둘 다 수렴하면은 네? 서로 곱하거나 나눠도. 오케이, 좋아요. 이 친구도 수렴하고 이 친구도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리미트 요거 한 번만 더 쓸게. 이 두 개를 곱하면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한꺼번에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약분 처리가 되면서 리미트 BN도 수렴한다. 오케이? 이렇게 수렴할 때는 이런 식으로 리미트를 합치거나 아니면 분해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은 이제 문제로도 있는 거죠. 리미트 AN이 무한으로 발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AN 빼기 BN이 어떤 극한값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면 리미트 여기서 이제 AN분의 BN이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도 AN에서 BN을 뺀 거 자체를 새롭게 뭐라고 두라고 했죠? CN으로 처리하라고 했었죠. CN으로 치환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BN 대신에 누구로 바꿀 수 있죠? 요 식을 좀 정리해서 BN이란 녀석을 AN 빼기 CN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를 an 빼기 cn으로 바꾼다면 요거 극한값은 리미트 1-an분의 c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cn이 아까 알파로 수렴한다 했으니까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무한으로 발산하니까 무한대분의 1꼴이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1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일반화 시킬 수도 있죠. 어떻게? 여기 있는 bn 앞에다가 뭘 붙여도 k배를 붙이더라도 여기 있는 bn의 극한값은 k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금방 증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걸까? 틀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될까? 이 bn이잖아. 그치? 다 낚였어. 나도 낚였거든? k분의 1 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kbn이기 때문에 이제 양변에 k분의 1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k가 아니라 k분의 1로 수렴한다. 라는 것까지. 그러면 약간 문제가 찍먹이 가능해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라면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 중에 요거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가볍게만 한번 볼게요. 몇 쪽을 볼 거냐면 마플 개념 익힘 2번을 좀 보시면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로 한번 만들고 그냥 공식 적용을 시켜버립시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도 am 앞에 m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man 빼기 kbn 이렇게로 표현을 바꿔볼게요. 알겠죠? 아니면 오케이 한 김에 플러스까지 해볼까? 플러스는 오바야. 어차피 무조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로 바꿀게요.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cn이라 하고 직접 증명을 해봅시다. 공식으로 만들어내면 되죠. 그러면 이제 man 빼기 kbn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리미트 뭘 볼 거냐? an분의 bn만 보시면 돼요. 요게 얼마로 수렴하는지만 체크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좀 연결을 해가지고 man 마이너스 kbn이 cn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bn이라고 하는 거는 k분의 1에 man 마이너스 cn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어떻게 좀 처리할 거냐? 요걸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n분의 k분의 man 미리 통분을 좀 시킵시다. 마이너스 k분의 1cn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얘는 얼마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건 뭐야? k분의 m이겠죠. 그래가지고 너무 좀 그런가? k분의 m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변형 문제 5번을 보세요. 페이지 어딘지 아니? 이제 요거는 오늘 할 거고 요거는 지난번 강의거든. 거기 페이지에 몇 페이지니? 16페이지니? 17페이지 한번 봐봐. 거기에 이제 변형 문제 5번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 있죠? 리미트 2an 마이너스 5bn이 얼마다? 3이다. 여기서 3은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얘가 수렴하는 가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n분의 bn이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적용시켜봐. 그렇죠. 5분의 2로 수렴하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저거였잖아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an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an으로 나눴어요. 1 플러스 an분의 bn, 그 다음에 그거분의 2 플러스 3 곱하기 an분의 bn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an분의 bn이 지금 5분의 2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이제 5분의 2가 되고 여기 있는 친구가 5분의 2가 되겠죠?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할 때 통분을 해도 좋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미적에선 좀 많이 쓰이는 게 요겁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뭔가를 곱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거 확통 계산할 때도 나중에 조건부 확률 할 때 요거 계산할 때 되게 빨라지거든. 그러니까 하나 기억을 좀 해둘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대신에 이제 제발 분배 법칙을 좀 잘해야 되겠지? 얼마가 돼? 7이 되겠죠? 위에는 얼마가 되죠? 어렵다. 12. 그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16이지?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 23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지금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신 기간 때 한 번 더 쫙 외우고 우리는 이 부류의 문제가 꼭 하나씩 등장하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바로 뚝딱 풀고 끝. 알겠죠? 일반화를 여기다가 시켜놨으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여기가 무조건 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아시죠? 왜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그런 형태가 나와야지만 수렴하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다시 넘어갑시다. 아까 그 페이지로. 5번 기억해둡시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두세요. 이거의 로직도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극한값을 L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 수열을 제가 AN이라고 이렇게 취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N번 짱이면 요게 있겠죠. 여기 있는데 이 N번 짱을 무한으로 보냈으니까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L에 거의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N이라는 수열이 L로 수렴한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AN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하더라도 뭘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L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게 조금 많이 쓰일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래서 요거 두 개 기억을 좀 해둘게요. 그 내용이 이제 5번 내용이죠. 5번은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2만 했는데 우리는 일반화시켜서 AN 플러스 K까지도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억 집어넣어도 되냐? K에다가. 되죠. 왜? N의 입장에서 무한은 1억은 되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역도 성립한다라는 걸 좀 적어 놓을게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요거이면 뭐라고 나와있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2n-1과 n이 무한으로 갈 때 a2n이 뭘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그냥 요2n-1은 누구만 들어가냐면 홀수만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짝수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홀수항을 무한하게 보냈을 때랑 짝수항을 무한하게 보냈을 때 둘 다 극한값이 알파다. 그럼 당연히 n을 무한하게 보내도 극한값이 알파가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참 내용이 되게 추상적인데 얘가 커 보이냐 얘가 커 보이냐의 문제거든요. 누가 더 커 보여요? 누가 더 커 보일까? 2n-1? 다 그렇게 생각해? 누가 더 커 보여? 그러니까 n은 참고로 무한의 세개예요. 알겠죠? 무한의 세개. n이 클까? 2n-1이나 2n이 클까요? 우리 신입생이 한번 의견 한번 내볼까? n의 세계에서는 n의 세계래. 무한의 세계에서는 n이 클까? 2n-1이 클까? 2n-1. 너는? 너 수학 어디서 좀 배웠어? 같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의 세계에서는 그 참 그래 되게 추상적이야. 무한의 세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의 세계에서 개수가 같은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1대1 대응이 되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쭉 나열을 시켰을 때 여기에 홀수 집단들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얘로 1대1 대응이 되고 얘가 얘로 1대1 대응이 되고 얘가 얘로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얘가 얘로 1대1 대응이 되죠. 얘가 얘로 1대1 대응이 되죠. 계속 1대1 대응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개수가 같은 거예요. 1대1 대응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한다고. 끝쪽에는 하나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 돼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무한의 세계에서는 이런 정의랑 성질에 좀 의존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개수가 같으려면 뭐면 된다고? 1대1 대응이면 돼요. 알겠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극한에 나왔을 때 첫 번째로 좀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얘가 크냐 얘가 크냐인데 사실은 뭐하다? 같다라는 걸 생각해줘야 돼요. 알겠죠? 하여튼 그런 얘기고 그래요. 그 밑에 이제
주의 이렇게 적혀있는 이런 문구들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역도 성립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 명제는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근데 약간 주의해 보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 역이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AEN-1과 AEN이 각각 수렴하면이에요. 이건 뭐죠? 각각 수렴하고 그 둘의 값이 같잖아요. 그쵸? 그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각각 수렴하면 당연히 거짓이겠죠? 진동하는 케이스가 항상 그 예시를 들고 있는 거고. 맞죠?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이 두 개가 만약에 같기까지 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성립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에 참 좀 아쉬운 게, 마풀은 좀 아쉬운 게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좀 없는 게 좀 아쉬워. 그래서 역도 성립한다는 걸 좀 적어 놓으시고 2번 봅시다. 이건 너무 당연히 틀렸죠. 우리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AN이라는 친구를 꺼내 왔을 때 이 친구는 그치, 짝수 번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 10, 10으로 구성된 수열이라면 이 친구는 뭐가 돼요? 0, 0, 0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수렴하지만 얘는 수렴 안 하겠죠. 그래서 2번도 거짓인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됐어요. 7번. 7번은 뭐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것도 중요한 거 0이에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가 일단 0으로 수렴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도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친구가 이제 0으로 수렴하니까 얘를 활용을 해줄 건데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으면 그 AN이라는 수열보다는 항상 절대값 AN이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어쨌든 얘는 어떤 수잖아. 그럼 그 수에다가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리고 당연히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죠. 왜? 얘는 무조건 음수니까. 얘가 만약에 3이라면 얘는 3, 얘는 마3. 얘가 만약에 2라면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얘가 3,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이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0으로 수렴하니까 샌드위치 정리해서 얘도 수렴한다가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증명의 아이디어를 계속 얻으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이런 명제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새로운 명제들을 외워가는 게 아니라 명제를 증명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증명을 직접 다 본인이 변형해서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3번은 그냥 안 하시는 거죠? 그냥 쓸데없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요 아이디어랑 똑같잖아. 이거는 곱하는 거지만 저건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역은 성립할까요? 역은 성립할까? 아, 맞다. 이거 쓰는 거 깜빡이지. 역은 성립할까? 아, 여기 있구나. 아니요. 이유는? 그냥 등차수로 생각해도 등차 수열이면 얘는 발산할 텐데. 얘는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될 것 같으면 될 만한 이유를 들어야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예시 하나만 딱 들면 돼. 안 되는 예시 하나만 들어봐. 만약에 거짓이라면, 오케이? 참이라면 왜 참일까? 만약에 n이 지수에 있어서 그 n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은 그 지수 함수이면은 달라지잖아요. 아니 애초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건데? 아 그러네. 자, 일단 이제 슬슬 얘기해야죠. 참입니다. 참
인데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의 아이디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간 제가 떠올리는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나누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항상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0 이상이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얘가 0 이상이니까 당연히 얘도 0 이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an이 만약에 음수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어차피 얘가 뭐예요? 0으로 수렴하니까 상수배래도 어차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봐도 되겠지? 뭐 좀 더 이제 기가 막힌 아이디어 있으면 본인이 한번 직접 증명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항상 이런 거는 컨펌을 좀 받고, 알겠지? 혼자 막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인 것들인데 뭐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당연히 an 더하기 bn 이 친구들이 수렴하면 각각 수렴한다. 이거는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런 거 많이 증명했잖아요. 그냥 틀렸죠. 2번도 마찬가지. 자, 2번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봐봐. 이렇게 증명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함수의 극한하면서. 이건 옆에 있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2번 an, bn이 수렴하면 an과 bn은 각각 모두 수렴한다. 이건 당연히 틀렸어. 그치?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이렇게 들은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함수의 극한에서 그렇게 했거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0으로 수렴하고 얘는 무한으로 발산하니까 근데 두 개를 곱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건 수렴하지만 각각은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3번이 되게 좀 타격이 클 거거든요. an, bn이 수렴하면 두 수열 중 하나는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얘 발산하고 얘 수렴하니까 이 친구는 수렴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뒤통수 치는 건 누구라고? 뒤통수 치는 수열이 누구라고? 진동. 가장 대표적인 수열이 이런 수열이죠. 그죠? 이러면 두 개를 곱하면 0이 돼요. 항상. 맞나요? 근데 각각은 뭐 하죠? 진동하죠.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항상 뒤통수는 누가 치는 거야? 진동 수열이 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an제곱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는 당연히 거짓이고 역은 성립하겠죠. an이 수렴하면 an제곱은 수렴한다. 왜 성립할까요? 그렇죠. 똑같아요. an 수렴하고 an 수렴하니까 두 개를 곱해도 수렴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bn분의 an이 수렴하면 개소리 하고 있죠. an과 an, bn이 모두 수렴하면 bn은 수렴한다. 이거 왜 틀렸어요? an과 an, bn이 모두 수렴하면 그 다음 뭐야? bn은 수렴한다. 이거 왜 틀렸어? 그렇지. 나눴을 때는 항상 분모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이유고 7번도 당연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8번. 8번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8번은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요. 말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말하고 싶은 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것 같아. CN에서 AN이잖아요. 그럼 보통 이거를 내세웠다는 건 CN과 AN의 극한값이 동일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극한값이 동일하면 BN도 존재하겠죠. 뭐에 의해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그죠? 샌드위치 정리를 저격을 했는데 자, 이거 왜 틀렸냐? AN과 C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수렴한다는 말은 없이 얘가 수렴하는 거잖아. CN에서 AN을 뺀 거. 그러면 항상 허점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진동하는 수를 아무거나 깔면 되거든요. 예시 하나 들어볼까? 뭐 할까? 이런 거 할까? 1, 2, 1, 2는 너무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 이런 거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빼면 항상 얼마예요? 0이겠죠? 그쵸?
뭐 BN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없겠죠? 그쵸?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AN과 CN이 각각 수렴한다는 말이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말이 있으면 어떻게 돼? 참이 돼? 근데요, 네. 네. 저기 12121이면요. 네. AN이랑 CN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럼 좀 바꿔볼까? 식을?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 얘가 더 커야 되죠? 이렇게 볼까? 이렇게? 이런 틀로 볼까? 아닌 경우를 찾아야 되니까 두 개를 빼면 n분의 2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얘는 각각 n이 무한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고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겠죠? 이 친구도?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는 거 사이에 있는 녀석도 양의 무한 발산하니까 요것도 이제 거짓이겠지? 오케이. 그런 거 아주 좋았어. 이거는 진동하는 수열로 찾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았네요. 오케이. 아까 어디 얘기했더라? 그래. 그래서 CN과 AN이 만약에 각각 수렴하면 이거는 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얘네들을 빼도 수렴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수렴하는데 이제 CN과 AN 둘 다 알파로 수렴할 거야. 둘이 동일한 값으로.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니까 샌드위치 정리해서 알파로 수렴하겠지 라고 받아들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8번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추가가 돼야 돼? AN과 CN이 각각 수렴한다는 말이 추가가 돼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9번 AN이 발산하고 BN이 수렴하면 AN분의 BN은 0으로 수렴한다. 이거는 딱 봐도 무한대분의 1 저격한 거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발산하는 거에 양의 무한이 아니라 진동이 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거짓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극한하면서 발산하는 케이스를 함수의 극한에서는 끽해봐야 양의 무한이랑 음의 무한을 많이 다뤘었죠. 근데 진동하는 케이스가 지금 수열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마플 개념 익힘 1번은 해보세요. 명제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넘어갑시다. 오늘 이제 메인이죠. 등비수열의 극한. 한번 등비수열 일반항이랑 합공식 다들 기억하는가?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일반항 어떻게 돼요? AN은 A1 곱하기 R에 N- 요거식 기억납니까? 자,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알겠죠? 적으세요. 만약에 까먹으신 분들은 적으셔야 됩니다. 계속 인지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A1은 첫째 항이죠. R은 공비가 되겠고, 요런 게 공식이고, 두 번째 공식 SN도 알아야 되죠. 등비수열의 합공식. 요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1-R분의 어떻게 A1의 1-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왜 하필 이것만 적었냐? 얘를 많이 쓸 거예요. 얘를 많이 쓸 거예요. 요 R-1은 잘 안 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R로 조금 기억해 두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R-1을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수학 원도 해야 되니까 둘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됐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등비수열의 합을 할 때는 이게 합을 하고자 하는 그 수열들의 항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막 보면 AN이 막 이렇게 될 때 애들이 막 그럼 여기 N-1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되게 착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등비수열의 합을 할 때 얼마나 합을 하고자 하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한번 내볼까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렇게 잠깐만. 아, 안 돼. 쓰레기 같은 문제야. 다시. 아, 씨, 어떻게 하면 좀 괜찮은 문제를 내버릴까? 아, 이거 매우 좋습니다, 이거. 계산을 다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식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공식 활용해가지고 시작. 자, 이거 등비수열 아니죠? 어디까지는? 요까지는. 여기까지는 뭐예요?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그냥 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따로. 1 더하기 요거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해야 되죠. 공비가 얼마예요? 3이겠죠. 3 빼기 1분의 첫 장 얼마예요? 2가 되고 3의 몇 승입니까? 10승. 그 이유가 뭐야? 항의 개수가 몇 개니까? 10개니까. 여기에 현혹돼서 9승 적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10승 되겠지? 빼기 얼마? 1. 요거죠. 계산하면 3의 10승. 요거 2니까 약분될 거고. 그냥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알겠어요? 이 항의 개수 체크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걸 설명했나? 그러면 오늘 할 게 뭐겠어요? 이걸 극한 보내면 돼요. n을 무한으로. 끝. 그래서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걸 극한 보내보자. 이제 지수를 극한 보내보자. 이 내용이 끝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 값이 R 값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총 4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 R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를 먼저 해볼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증명하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뭔가 있어 보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R이라는 값을 (1 플러스 h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1 플러스 h.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죠? R의 n승이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h의 n승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 예전에 요것보다 얘보다 그러니까 요 친구가 항상 더 크다라는 거를 증명한 적이 있어요. 처음 보는 것 같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 수학적 귀납법을 활용하면 1 플러스 h의 n승보다 1 플러스 nh가 더 작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R의 n승을 요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R의 n승은 뭐보다는 작거나 얘가 뭐보단 크거나 같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nh. 근데 n이 무한으로 가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발산하죠. 그러면 얘가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니까 그거보다 큰 얘도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증명 끝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그냥 쉽게 말해서 1.1의 n승. n을 근데 무한으로 보니까 1.1의 무한대승. 이건 뭐야? 1.1을 무한번 곱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당연히 무한이겠지. 그죠? 체크 되겠죠? 그래서 R이 1보다 클 때는 양의 무한으로 발산한다가 증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 R이 1일 때 볼까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쉽죠? 얘는 항상 얼마니까? 1로 고정돼 있으니까 얼마? 그냥 1로 수렴하는 거야. 그 다음에 R이 1보다 작다 중에서도 이제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요. 1보다는 작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1과 1은 안 되니까 절대값 R은 뭐보다 작죠? 1보다 작겠죠. 따라서 절대값 R분의 1은 뭐보다 크냐면 1보다는 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제가 뭘 할 거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요 친구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요렇게 할게요. 요 n승도 1보다 작겠죠? 여기에 n승은 1보다 크겠죠? 그래서 R의 n승 분의 1 이렇게 잡을게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발산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런 짓을 좀 할 거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내가 궁금한 건 누구예요? 얘가 궁금한 거죠. 얘가 1보다 작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뭘로 바꾸냐면 이런 기법을 쓸 겁니다. 이렇게 아래 n승분의 1의 역수로서 또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이 친구가 무한으로 발산한다 했으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요? 무한으로 발산하겠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얼마? 0으로 수렴하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는 0으로 수렴한다가 증명이 돼요.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당연히 진동하겠죠. 진동.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얘도 진동하면서 겁나 커지겠지. 그래서 뭐 양의 무한으로 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진동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상황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나오겠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등비수열 A1 곱하기 R의 n-1이라는 녀석의 수렴 조건. 어떻게 되나요? R의 값은 어디랑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요. 1일 때도 포함되겠죠? 근데 이것만 있냐? 또는 뭐도 있다? A1이 제로가 되면 R 값이 뭐든 상관없이 그냥 0 돼버리겠죠, 다. 그쵸?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에요.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둡시다. 괜찮을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지. 그럼 이번에는 좀 심오한 내용으로 하나 들어가 봅시다. 요거는 이제 뭐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적을게요. 첫날에 이제 이런 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무한대의 크기가 있다고 했죠? 무한대의 크기.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무한대의 크기. 결국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두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근데 뭐 이거랑 이거를 비교를 했을 때 무한대의 파워가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더 크면? 그러니까 같은 무한대더라도 얘가 더 크면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겠고, 얘가 더 크다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왜냐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거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 파워가 더 커. 그러면 무한대분의 1꼴이랑 거의 비슷한 거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보다 여기 있는 친구가 더 커요, 파워가. 그러면 얘는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그거를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를 이용했잖아요. 다항함수는 차수가 큰 놈이 장땡이라니까? 그치? 그래서 차수가 예를 들어서 밑에가 3차고 위에가 5차야. 그럼 얘 차수가 더 크니까 파워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양의 무한으로 발산했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대상이 다항함수가 아니잖아요. 무슨 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 로그함수,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올 텐데 그때마다 무한대의 크기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로그 x가 무한으로 갈 때 로그 x가 파워가 제일 약해요. 그 다음에 x의 시승이 그 다음으로 약하고요. 알겠죠? x의 시승이라는 건 c는 양수입니다. 무리함수 같은 녀석들이 그냥 저기 2분의 1 들어가면 루트 x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된다? a의 x승.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함수가 들어왔지만 우리 등비수열이 딱 지수함수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좀 써야 되겠지.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이 팩토리얼. 됐죠? x 팩토리얼 해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 지수함수도 마찬가지로 뭐가 클수록 클까요? 밑이 클수록 파워도 커지겠죠.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5의 n승분의 3의 n승. 자, 생각해 봅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죠? 왜냐면 5의 n승은 아까 여기 등비수열에서 R이 1보다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으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근데 이 친구를 뭘로 바꾸면? 시계 형태를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기 안에 있는 친구는 누가 되죠? 얘가 되겠죠? 얼마로 수렴? 0으로 수렴. 아,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밑이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납득이 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등비수열 극한은 진짜 그냥 멋없어. 그냥 뭔 문제냐면 눈 달려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예시 한번 들어볼게. 이건 예시는 제가 저 뒤에서 문제에서 좀 가져온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지금은 없을 거예요. 보기에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4의 n승 더하기 3의 n승분에 4의 n 플러스 2승 더하기 2의 n승. 와우,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여기서 제일 뭐한 놈, 밑이 큰 놈을 나눠줘요. 누굴 나눠주면 될까? 4의 n승을 나눠주면 돼. 자, 여기서부터 양변에다가 4의 n승을 나눌 건데 이렇게 생각하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4의 n승으로 나누면 얘는 1 되겠지. 여기는 뭐가 될까? 4분의 3의 n승 되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한 번에 바로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 4의 n승을 나눠서 어떻게 될까? 16 곱하기 4, 16이 되는 거 알겠어요? 4의 n승으로 나누면 이게 16 되는 거 알겠어? 4의 n승 나누면 4분의 2의 n승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겠지. 답은 얼마? 16이야. 할 수 있겠어? 자, 근데 잘 봐. 그러지 말자. 이 아마추어 같이 다 나누고 있지 말자. 하는 방법 알잖아, 이제.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요령이 생긴다니까. 어떤 요령이 생겨? 아, 이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밑이 제일 큰 놈을 타겟해서 나머진 놈을 무시하자. 이렇게로 바꿀 수 있어. 답 얼마? 16. 끝. 알겠어? 이거야. 근사는 아닌데 그냥 파워가 당연히 밑이 낮을수록 파워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밑이 낮은 놈을 버리란 소리야. 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계산하면 바로 나오겠지. 오케이? 진짜 이해했는지 한번. 근데 이건 문제는 저쪽에 뒤에 있어서 잠깐 문제로 한번 볼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플 개념 익힘 1번에 가셔서 자 2번 문제를 눈으로 풀어보세요. 자 1초 컷 해야 돼. 1초 컷. 답 얼마야? 답 얼마야? 답 얼마? 3. 그렇죠. 끝. 알겠습니까? 2의 n승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차수가 낮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그냥 답은 3이야. 오케이? 등비수열의 극한은 이런 걸 좀 잘하면 좋아. 알겠지? 그래, 뭐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뭐 개념은 이 정도로 그냥 끝내면 될 것 같고. 보기 1번 볼까? 아휴, 보기 1번은 참 그치. 이거는 뭐 눈이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1번은 뭐 할까?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겠지. R이 1보다 크니까. 2번은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3번은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될까? 그래, 진동하겠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지 무한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4번 어떻게 될까? 0으로 수렴하겠지. 진동은 하겠지만 결국 그 진동이 어디로 빨려 들어가? 0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림을 갖고 있겠죠. 4번이. 그 다음에 보기 2번에는 2번만 해볼게요. 다음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다음 수열은 이렇게 생겨 먹은 수열이죠. 그럼 보실 필요 없는 게 얘가 그냥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럼 얘가 R이 되는 거겠죠? 그 아래 보면 아까 저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것만 세면 끝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기 3번을 보도록 할게요. 보기 3번을 제가 좀 더 확장시켜서 어려운 문제 하나 가져왔으니까 너네가 한번 풀어봐. 보기 3번은 이제 이걸 함수로 나중에 제작할 수 있거든요. 자, R이 0 이상이래. 그럼 이제 수렴 발산을 조사를 해야 돼. R이 0 이상이래. 그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건 뭐만 조사하면 되냐면 0과 R이 1 사이 있을 때, 그 다음에 R이 1일 때, R이 1보다 클 때. 맞죠?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게 0 이상이라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0과 1 사이일 때는요, R의 n승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극한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R의 n승이잖아요. 그러면 R의 n승이 어차피 0으로 수렴하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0분의 0이 되겠죠? 얼마? 0이 되겠지?
그 다음 R이 1일 때는 R의 n승은 얼마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하겠지. 1의 n승이니까. 그쵸? 여기다가 1 넣으면 1 더하기 1 더 1분의 1, 2분의 1이 되겠고, R이 1분의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했죠? R의 n승은 무한으로 발산한다 했죠. 이 경우에는 뭘 보자? 그냥 얘는 얼마야? 이거 두 개 같네? 1.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정석적인 풀이는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R이 1보다 크니까 R분의 1은 1보다 작겠죠.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수렴하겠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파트에서 유일한 중킬러 문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이제 중킬러급의 문제로 출제가 될 만한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아쉽게도 마플 교과서에서는 이걸 좀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더라고요. 좀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냥. 참, 문제 아이디어를 많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시중에 있는 아무 모의고사 문제 하나 뽑아왔거든요. 플러스 1이지? 여러분들이 이 fx를 한번 지금 당장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똑같아요, 그냥. x 대신에 r 쓰면 그냥 그게 등비수열의 극한이었잖아요? 똑같아요. 케이스를 나눠서 fx를 정의해봅시다. 시작! 바로 하세요. 이런 문제. 자, fx를 먼저 짜야죠. fx를 먼저 짤 때는 아무 때나 x가 1보다 클 때부터 상황을 먼저 봅시다. x가 1보다 크면 x의 n승은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쵸? 그럼 x의 2n승 이런 애들도 다 발산하겠죠?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는 2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왜? x의 2n승을 나누는 과정에서 얘는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2의 x의 2n 마이너스니까 x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x분의 2가 맞습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는 x분의 2가 이렇게 함수 fx로 정의가 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거 좀 그래. 함수를 쓸 때는 보통 여기부터 먼저 쓰는 게 국룰이니까 이렇게 갈게요. 됐죠? 그리고 x가 1일 때 봅시다. x가 1이면 얘가 1이에요. 그냥 2분의 6이죠. 3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x의 n승이 0으로 수렴한다는 점을 이용하면 0으로 갈 거고 0으로 가니까 상수함수죠. 4가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1의 2n승이잖아. 1이네? 그럼 2분의 위에는 얘가 무슨 수예요? 홀수죠. 그럼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서 2가 되니까 1이 되겠죠. 됐습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잘 들어. x의 n승은 진동해. 그쵸? 하지만 x의 2n승은 뭐가 됩니까? 무한이 되죠. 왜요? 왜 무한이 돼? 그치? 지금 이게 왜 진동이냐면 양의 무한으로 갈 거냐, 음의 무한으로 갈 거냐잖아. 근데 2n승이면 무조건 짝수승이니까 무조건 양의 무한으로 가겠죠. 그쵸? 그럼 x의 2n-1은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음의 무한으로 가겠죠. 이번에는. 왜? 홀수승이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게 우리가 골라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일 거 아니야. 그치? 그것만 좀 잘 세워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냥 x의 2n승으로 나눠주면 어차피 양의 무한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도 이제 0으로, 얘가 1로 갈 거고 얘가 0으로 갈 거고 얘가 0으로 갈 거고 2n으로 나눠주면 아까 위에 거랑 똑같죠. x분의 2.
됐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Let's graph time. 근데 약간 제가 나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런 부류의 문제에서는 잘 들어봐. 이런 부류의 문제에서는 함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정의가 되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렇잖아. fx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는 게 좀 그림이 이쁘지 않아? 그럼 x가 마이너스 1을 이하일 때는 아까 항상 저거 진동하는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어때? 진동하지 않지. 그래서 이런 함수 문제를 볼 때는 보통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정의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뭘로 따로 보시면 되냐면 저는 이렇게 씁니다. 줄여서 자, 이 기호에 조금 익숙해지십시오.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는 요 상황과 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1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로 정의가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x분의 2.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x의 2n승이 무한으로 발산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일 때랑 이거일 때는 따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거는 당연히 따로 봐야 돼요. 3, 1. 그 다음에 마지막 라스트.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는 요 상황이겠죠? 요거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즉 요 구간에서는 4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얘가 4입니다. 그 다음에 1일 때는 3이니까 1일 때 3이니까 3 콕 집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니까 마이너스 1 콕 집어주고. 됐죠? 그림이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양 사이드죠. 그럼 1 대입해보면 2부터 시작하겠죠? 2부터 시작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2부터 시작하니까 2 잡아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부터겠죠? 한 여기쯤? 그래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fx입니다. 와, 저거를 제 시간 안에 어떻게 그려 하겠지만 숙달되면 금방 그려요. 됐죠? 자, 이제 누가 필요해요? 2x 플러스 k가 필요해요. 이제 직선을 봐야죠. 자, 직선의 기울기가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2가 될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두 점이 있잖아요. 여기 기울기 얼마예요? 얼마일까?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두 칸에다가 1에서 3이니까 두 칸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가팔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파르면서 두 점을 갖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적당하게 한번 끄어봐야죠. 그쵸? 만약에 이제 우리가 스타팅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얘는 마이너스 1,1과 1, 얼마를 지날 거냐. 기울기가 2예요. 어떻게 될까요? 4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겁니다. 이러면 몇 개예요? 3개를 가지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준 하나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위로 올립니다. 그럼 몇 개 돼요? 2개 만들어졌어요. 언제까지? 요때까지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잡혀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럼 이 상황은 이제 얼마를 지날 때냐면 마이너스 1,4를 지날 때니까 저다 마이너스 1,4를 대입하면 k값이 6이 되겠죠? 됐나요? 얘보다 살짝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개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스탑하시고, 요 상황은 언제냐면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니까 쟤는 얼마일 때죠? 3일 때겠죠? 그래서 여기가 k가 3일 때니까 그럼 언제까지 된다? 3과 k가 6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3은 안 되고 6도 안 되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살짝만 더 오른쪽으로 보내봅시다. 그럼 몇 개예요? 2개를 가지겠죠? 그럼 언제까지인지는 여기로 먼저 갈 거냐 여기로 먼저 갈 거냐를 보셔야 되죠. 그럼 각각의 기울기를 k값을 다 찾아봐야 돼요. 1,4를 지날 때는 여기가 k가 2일 때입니다. 여기를 지나갈 때는. 그 다음 여기를 지나갈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가니까 대입하시면 0이 되겠죠. 여기가 k가 0일 때다. 그럼 0과 2 사이니까 k가 언제일 때가 돼요? 1일 때가 되겠죠. 맞나요? 여기가 2일 때고, 잠깐만. 여기가 2일 때죠? 여기가 2일 때. 그럼 1일 때가 하나 지나갈 거고, 그럼 k가 1일 때가 여기를 지나간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1,3을 지날 때를 보면 1,3 k가 1일 때가 딱 어떻게 되죠? k가 1일 때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럼 몇 개죠? 하나, 두 개죠? 그래서 K가 1일 때. 됐어요? 0일 때도 봐야 되겠죠? 0일 때가 딱 요때죠, 요때. 그 다음에 1,2를 여기 0일 때가 딱 요렇게 지나가네요. 됐죠? 그럼 빵개 지나가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한 개겠죠. 그래서 답은 1일 때 하나, 4일 때, 5일 때 하나씩. 총 몇 개? 3개. 이렇게 됩니다. 쉽지 않죠? 근데 요게 아쉽게도 마플에는 요런 부류의 문제가 없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인데 요게 준킬러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탑 5 안엔 들 거예요. 탑 5 안에. 됐습니다. 연습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갑시다. 3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33페이지. 자, 마플 개념 위키를 아까 2번을 풀었으니까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인 거 보이시죠? 자, 누가 더 크죠? 파워는 5의 n승의 파워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치,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하겠지. 넘어갈게요. 그냥 찍먹 느낌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 다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만 풀어봅시다. 2번 문제 어떻게 될까요? x-3이 곱해져 있죠. x-3이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n-1승 요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 형태로 얘가 공비가 되고 얘가 첫째 항 이런 폼을 띠고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가 돼야 되고 또는 x는 뭐면 되죠? 3. 얘가 0이 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다 세주면 됩니다. 됐죠? 그럼 뭐 단순한 이런 문제예요. 이런 부류의 문제들.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볼까요?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이 존재한대요. 그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2an an-2가 5분의 2로 수렴한대. 첫째 항을 구하래요. 그럼 첫째 항을 구해봅시다. 첫째 항을 구해보재. an이 아까 공비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죠? 우리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정의할게요. a 곱하기 3의 n-1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될까요? a 곱하기 3의 n-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뭐만 봐라? 개수만 봐라. 개수만 보시면 돼요. 개수만. 그럼 어떻게 돼요? 3의 n승을 나누겠죠? 그럼 여기 3 나눠주면 3이 되겠죠? 더하기 얘는 3으로 나누면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2a에다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a.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n-1로 나누는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뭐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이게 편하니까 이걸로 할게요. 이 앞에는 얘가 3의 n승으로 나눴을 때 3분의 1이 붙을 거고 a가 있으니까 3분의 2. 이렇게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3을 또 곱하면 얘가 얼마가 돼요? 2a 플러스 3 곱하고 3 곱하면 9. 3 곱하면 a.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다? 5분의 2겠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하는 꿀팁 하나 드릴까요? 이거 크로스 해도 되죠? 근데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니야, 꿀팁 아닌 것 같아. 꿀팁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내뱉어 놓고 이렇게 여기 5분의 2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5분의 2니까 얘가 2분의 5a면 되거든요. 왜냐면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니까.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 아님 말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하여튼 이게 좀 예쁘게 나왔으면 참 바로 이렇게 파박 될 텐데 예쁘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이거 이해돼요? 요런 거? 밑에 보시면 SN 이런 거 다 많거든요. SN 그 등비수열의 합을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4번 문제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짜쳐요. 네, 그냥 발산 조사하라는 거니까 아까 제가 풀었던 이그젠플이랑 별 다를 바 없죠? 그래서 51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문제. 다 푸는 거는 의미 없을 것 같고 1번만 풀어볼까요? 네, 2번만 풀어보겠습니다. 2번. 한번 풀려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케이, 봅시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한의 값이 2다라고 했는데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체크하시고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공비죠. 공비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에 따라서 뭔가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고 m값은 자연수니까 양의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된다까지 추론을 좀 해놓으시고 여기 이제 꼬투리에 1, 2가 있으니까 느낌 좋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얘가 0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 5분의 m이 1보다 작으면 되죠? m은 5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죠? 1, 2, 3, 4가 다 되죠? 오케이. 두 번째. 얘가 1이 된다는 건 m값이 5가 될 때라는 거거든요. m이 5가 되면 2분의 3이니까 탈락. m이 만약에 5보다 크게 되면 무한대니까 이 친구는 뭐랑 동일하다? 5분의 m으로 수렴하겠죠? 요거는 얘만 살아남으니까 그죠? 여기 한 칸 더 많으니까 얘가 2면 되니까 m은 얼마? 10. 이것도 되네. 개수 몇 개? 5개. 끝이에요. 요것도 약간 가끔씩 좀 킬러 문제로 나올 때가 많거든요. 킬러 문제. 평가원 기출 중에 이거 약간 변형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좀 많아. 뭐 이런 식으로 A랑 B가 자연수고 이제 미지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A, B를 찾으라는 문제가 평가원에 있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접하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접하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좀 신기한데 말이. 하여튼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마플 개념 익힘 5번은 제가 이제 뭐 따로 풀어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거기다 시그마 연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5번 같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 그 마플 개념 익힘 5번 밑에 하단에 있는 확인 유제 보실래요? 거기 보면 10분의 K의 몇 승, 6분의 K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방금 풀었던 발전 문제랑 좀 비슷한 형태죠. 근데 마플 개념 익힘 5번을 보시면 지금 형태가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막 약간 나눠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나누지 맙시다. 나누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케이스를 나눠서 풀기는 할 건데 엔간하면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자는 거죠. 확실히 알고 있는 2의 n승을 양변에 그냥 나눠버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문제처럼 이런 형태로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x가 2보다 클 때 막 다 따지는 것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막 1보다 작을 때 1일 때 뭐 이런 거 다 따지는 것보다 근데 심지어 얘가 1보다 크면 또 2보다는 크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되잖아.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 방에 어떻게 처리하자. xn승은 몰라요.
x가 0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2의 n승,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2의 n승을 양배에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긴 이렇게 되죠. 위에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2의 n승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얘가 x의 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쵸? 2의 n승이니까 얘는 2의 제곱인 4가 되겠죠. 아까보단 좀 낫지 않나요? 그죠? 그럼 이제 뭘 보고 판단하시면 되죠? 얘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아니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보다 작냐, 이렇게 다 따지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라는 건데, 이제 정의는 K값이 1부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F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얘를 다 더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가지를. 그쵸? 그러면 1이면 0으로 가죠? 둘 다 0. 그럼 4겠네? 2면 1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2니까 6, 3 되겠죠? 3부터는 어떻게 돼? 느낌 오잖아. 3부터는 다 무한으로 발산하잖아.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x. 그럼 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는? 10까지는 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겠지. x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거 합은 등차수열의 합공식 2분의 3 더하기 10 곱하기 항의 개수는 10에서 3을 빼면 7개다 플러스 1하면 8개가 되겠죠? 8. 그럼 계산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느낌 오세요? 오케이. 뭐 다 비슷한 문제들이죠. 마지막 이제 6번 가보도록 합시다. 6번은 이런 문제는 참 맛이 없는데 그래도 제일 적당한 문제인 것 같아서 요거 한번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합시다. 6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을 때 AN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AN의 넓이가 지금 뭐예요? 사다리꼴의 넓이죠. 사다리꼴. 여기가 이제 PN이고 여기가 P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여기가 QN이고 여기가 QN 플러스 1이겠죠?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얘가 X는 9의 N승이니까 여기는 X는 9의 N 플러스 1승이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얼마가 되죠? 9의 N 플러스 1에서 9의 N을 뺀 거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 친구의 좌표는 얼마 되냐면 요거 9의 n승이고 그거에다 루트를 씌우니까 얼마가 돼요? 3의 n승 되겠죠? 여기도 이제 그냥 9의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이거 9에 놨으니까 여기다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9의 n 플러스 1, 3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길이가 3의 n승 요 길이가 3의 n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 넓이 공식 끝났죠. AN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미리 곱하고 높이가 9의 n승이 아니라 n 플러스 1에서 n승을 뺀 거 9의 n승을 맞죠? 그리고 더하기 3의 n승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죠? 이게 AN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저기다 집어넣으래. 잘 봐 얘들아. AN의 밑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봐봐. 2번 문제 보면 20의 n승이 있잖아. 그럼 AN이 클까? AN의 밑이 클까? 20이 클까? 이거를 먼저 비교하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AN을 조금 정리해서 밑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포인트다. 그럼 밑을 보기 위해서 얘를 뭘로 묶을 수 있어요? 9의 n승으로 묶어버리면 9 빼기 1이니까 8이 되겠고 얘는 3의 n승으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3이 되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상수끼리 앞에서 정리해버리면 16이 될 거고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곱하면 얼마? 27의 n승. 다시 2번을 봐봐. 20의 n승이 크겠니? 27의 n승이 크겠니? 당연히 27이 크겠죠? 그럼 저 20의 n승을 무시하고 결국 답은 얼마? 27이 답이 된다. 왜? 여기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은 이게 될 거고 맞죠? AN 플러스 1은 요게 되겠죠? 그럼 이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돼서 27만 남겠지? 그래서 답은 27이야. 알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의 제일 중요한 오늘 포인트 뭐였어요? 밑이 클수록 크고 그리고 등비수열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밑이 작은 녀석은 다 무시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그거랑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이 두 개가 이 등비수열의 극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